안녕하세요. 저는 35살 여자입니다. 20대 후반에 결혼을 해서 지금은 4살짜리랑 1살짜리 아들을 낳아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하고요. 하나도 아닌 둘씩이나 되는 아들들을 키우느라 고생을 해서 그런지 제 주변에서는 저 볼 때마다 매번 살 빠진다는 농담 아닌 말을 건네곤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전 자식 돌본다고 제 몸 하나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가 싶어서 가슴이 철렁하고요. 어릴 적부터 가뜩이나 말랐다고 꼬챙이 소리를 듣고 사느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살이 빠졌다는 소리를 들을 때면 애들 신경 쓰느라 제 몸 신경 하나 제대로 못 썼나 싶어서 서름이 커지거든요. 젊을 땐 억지로라도 몸에 좋다는 거 살찐다는 거 챙겨 먹으며 원하는 몸무게에 맞춰 관리를 해왔는데 이제는 간식거리 하나 챙겨 먹는 것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제게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단순히 주부가 아니라 직장까지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졸업 당시만 해도 취업에 자신도 없고 하도 여기저기서 취업이 어렵다고 하니까 긴장 잔뜩 하고서 대학원을 진학했어요. 제 딴에는 도피성으로 진학을 했던 대학원이었지만 또래의 대학 졸업을 하고 바로 취업을 한 친구들과 비교를 해가며 절대로 나태해지지 말자고 열심히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대학에 있던 취업 동아리에서 면접 준비를 하는 건 물론이고 스펙 쌓겠다고 다니고 있던 영어학원에 있던 취업영어 면접 동아리에도 가입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쉬지도 않고 취업 면접에만 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내서였는지 운이 좋게도 지원한 기업들의 줄줄이 원서를 합격했고 최종적으로는 가장 이름 있던 회사에 마지막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바로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이죠. 이곳에 합격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간절했었는지 그리고 열심히 준비를 했었는지를 잘 알아서였는지 절대로 먼저 잘리기 전에는 사표를 쓰지 않겠다고 우픈 다짐도 했었죠. 그런데 정작 살아보니 절 힘들게 하는 건 사회생활이 아니라 결혼생활이더군요. 벌써 사회생활을 한 지가 10년 차인데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했던 적보다 가정이고 애들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훨 많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쉬는 휴일이면 명절에도 차라리 회사에 출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요? 제가 지금 결혼해 살고 있는 남편과는 대학원 재학 중일 때 처음 만났습니다. 영어 면접 준비한다고 다니는 여가학원 내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어요. 당시 제가 워낙 취업하는데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도 했었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기에 당시만 해도 저희는 서로에게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동아리 내 연애를 하는 것이 금지이기도 했고요. 그러다 둘 다 운이 좋게 같은 해에 취업에 성공을 했고 몇 번 동아리 내에서 취업을 한 사람들끼리 술자리를 가지다가 남편이 먼저 고백을 하는 바람에 자연스레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 이상형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키만 멀대같이 컸을 뿐 그리 다정해 보이는 사람도 아니었고 감정 표현에 서툴러 해서 결혼하면 여자가 참 힘들겠다 싶었던 사람인데 어쩌다 보니 연애를 4년이나 하고 결혼까지 해버렸네요. 오랫동안 연애를 하다 보니 2년이 넘어가던 때부터는 그냥 이 사람이 옆에 있는 게 참 익숙해졌고 또 서로는 코앞에 뒀던 때에는 지금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헤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는 결정해서 30 이후의 내 인생을 계획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결혼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남편의 수입이 나쁜 것도 아니었고 제 옆에서 딴짓 한번 안 하고 사람이 착실하게 일하고 사는 모습이 나쁘지 않았기에 결혼하면 나름 훌륭한 배우자감은 될 거라 생각을 했어요. 정말 사람 볼 줄 몰랐던 것이죠. 막상 결혼하고 보니 이 사람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사람이 착실하지도 좋은 배우자감도 아니었어요. 둘 다 회사를 다니다 보니 하루 중 아침이 저희에겐 가장 바쁜 시간이에요. 둘 다 아침은 꼬박꼬박 챙겨 먹는 타입이라서 아침은 먹어야 하고 출근 준비도 해야 하고 정신이 없는데 남편은 아침을 먹어야겠다는 말만 매번 할 뿐 자기가 직접 차려놓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전날 회식을 하고 늦게 들어와서 아침에 대충 커피 한 잔이나 토스트 한 조각 먹고 나서려고 하면 한참을 혼자서 비어있는 식탁을 보며 궁시렁거리곤 했어요. 자기는 아침을 먹어야 한다고 오늘 하루 아침부터 피곤해 죽겠네 하면서 말이죠. 몇 번 그 소리를 듣고 열이 받아서 따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침 먹고 싶으면 직접 해본 거라고 당신은 손이 없어서 밥을 직접 차려 먹지 못하냐며
출근하는 길에 남편 붙잡고 한참을 입씨름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늘 그때뿐이었어요. 몇 번 화를 내며 깨갱거리며 다음날 눈치껏 시리얼 하나 정도는 내어놓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뿐. 금세 밥 차리는 건 나몰라라며 물 한 잔 꺼내 마시는 것도 늘 제가 먼저 내어줘야 옳다구나 하고 받아 마시곤 했습니다. 문제는 비단 아침 식사뿐만이 아니었어요. 둘 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남편은 곧장 씻고서 잠옷 차림으로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는 게 늘 저녁 일과였고, 저는 똑같이 혹은 더 늦게 퇴근하고 들어와도 남편이 손 놓고 있는 청소나 아침 먹고 남겨놓은 설거지까지 다 해치워내야 했습니다. 같이 손 놓고 있으려고 해봤지만 그럼 끝까지 자기도 손을 놓고 결국 먼저 자러 들어가길래 또 어쩔 수 없다며 제가 나서서 뒤늦게야 청소를 하고서 겨우 잠이 들곤 했어요. 설마 이런 일상이 평생토록 지속될까 싶어서 진지하게 결혼 초에 이혼을 고민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들어서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이 사람한테서 벗어나는 게 정답일지도 모른다며 혼자서 밤마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뒤지며 이혼하는 법도 알아보고 이혼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남의 인생 구경을 해보면서 그렇게 제 머릿속에는 이혼이라는 단어로 아주 꽉 차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사람 일이라는 게 한 치 앞도 알 수 없더군요. 딱 한 번 어쩌다가 남편과 애정 없는 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하필 그날 임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혼은커녕 뱃속에 요동치며 자라는 애를 두고서 당장에 코앞에 제 인생이 걱정되어 남편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입덧은 저희 엄마를 닮아 또 어찌나 심하던지 직장 다니는 것조차 당장 힘에 부치더라고요. 동료들, 상사들, 후배들 눈치까지 보느라고 정말 죽어라 열심히 티 안 내고 배 부를 때까지 직장을 다녔어요. 일이라도 그만두면 남편한테 꼼짝없이 경제적으로 기대어 영영 이혼은 겁낸 채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살까봐 마지막 발악이라 생각을 하며 직장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직장을 다니다가 출산한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잠깐, 아주 잠깐 육아휴직을 쓰고서 곧바로 회사에 복귀를 했고요. 첫 아이를 낳고서는 남편이 그래도 자식을 봐서라도 제게 잘 해줄 줄 알았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아이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옆에서 다 보고 있을 테니 살림살이 하다못해 설거지라도 본인이 먹고 남긴 건 직접 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 자식이라며 애가 활짝 웃을 때 돌보는 것 말고는 애가 울 때나 집에 할 일이 쌓일 때면 또다시 두 손 두 발을 놓았습니다. 애가 울면 무서워서 옆에 못 가겠다고 핑계를 대길래 아이가 울면 달래는 건 오로지 제 일이었고, 회사에 다시 복귀를 하면서는 저희 친정어머니가 집에 와서 아이를 대신 봐주셨는데 퇴근하고 친정어머니를 봐도 감사하단 말은커녕 장모님 오늘 저녁은 뭐냐며 저희 엄마 손맛이 좋아서 엄마가 차려준 밥 먹는 게 요즘 유일한 낙이라며 신난다고 집으로 들어와서는 힘들게 육아하다 집에 가시라는 엄마한테서 꼭 저녁상까지 차려 얻어먹곤 했습니다. 이쯤 되니 저도 애 하나 더 낳는 건 포기를 하고 아들 하나에 아들 같은 남편 하나 키우는 것에 만족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또 계획에 없던 둘째를 임신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들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둘 다 계획에 전혀 없는데 덜컥 가져버리고 말았죠. 그 바람에 저는 졸지에 아들 셋을 키우는 워킹맘이 되었고 지난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정말 단 한순간도 제대로 저 한 사람을 위해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고서는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직장 다니는 정신이 없었고 큰아이와 둘째를 낳고 나서는 거기에 육아까지 더해서 늘 무언가에 쫓기듯이 살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저희 친정어머니가 허리를 삐끗하시는 바람에 아이들을 돌봐주시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엄마가 다치셨다고 하니 겁이 덜컥 났는데 그 와중에 저는 제 자식들은 누가 돌봐주나 그 걱정을 먼저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러다가 우리 엄마를 보모로 여기는 건 아닐까 싶어서 얼마나 죄스럽던지. 그래서 당분간은 제대로 휴식을 취하라며 집으로는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부담스럽지만 돈을 지불하고 고용할 수 있는 보모를 알아보기로 했죠. 남편한테도 보모를 구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평소에 육아를 전혀 도와주지 않던 사람이었으니까 제가 보모를 구하든 말든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야 하는 인간이고요. 그런데 아니 글쎄 보모한테 돈을 지불해야 하는 거라고 하니 막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왜 회사에 있는 유치원에 일을 맡길 생각은 안 하냐고 말입니다. 정말 열이 뻗치더라고요. 첫째는 그렇다 쳐도 둘째는 아직 어린 아기인데 제가 어떻게 두 아이를 데리고 출퇴근을 하며 회사를 다니겠냐고요. 데리고 나서는 것만으로도 일인데 옆에서 하나 도와주질 않으면서 저한테 부모한테 돈 쓰는 게 잘하는 짓이냐고 화내는 남편을 보니 정말 저도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겠더라고요. 한참 동안 남편과 또 말싸움을 했습니다. 육아를 도와주지 않을 거면 부모를 구하든 말든 상관하지 말라는 저의 입장과 내 자식이고 우리 돈이 나가는 거니까 상관을 할 거라는 남편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다가 결국 엉뚱하게도 시어머니를 집으로 데려오기로 했죠. 친정 어머니가 아이를 돌본다며 그간 애 낳고 저희 집에 제대로 와보신 적이 없으셨던 시어머니가 부모 얘기를 남편한테서 어떻게 전달받았는지 저한테 대뜸 전화가 와서는 본인이 아이를 돌볼 테니 엉뚱한 곳에 돈 쓰지 말고 자신한테 용돈이나 챙겨주라며 반강제적인 요구를 해오셨고 굳이 돈을 덜 쓰고 아이들을 돌봐주신 분을 구하게 된 저는 조금 망설였지만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게 저의 아주 큰 실수였습니다. 아이를 돌봐주시겠다고 집에 오시던 시어머니는 시댁이 저희 친정처럼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집에 와서 살겠다고 짐을 한가득 싸우셨어요. 오고 가고 불편해서 못하겠다며 아예 저희 둘 다 퇴근을 하고 집에 있는 때에도 함께 있겠다고 아이들 놀이방으로 쓰는 작은 방에 짐을 푸셨습니다. 뭣도 모르는 큰아이는 할머니가 왔다고 좋아라고 둘째도 새로운 사람이 보이자 호기심이 막 생겼는지 할머니한테 자꾸만 기대는데 저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건 잠깐 저희 둘 중에 하나라도 아이들 곁에 없을 때 이 아이들을 통제하고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인데 시어머니는 제가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24시간 중 출퇴근 시간 빼고는 계속 제 옆에 있으셨습니다. 자연스레 시어머니는 저희 둘 다 퇴근을 하고 들어오면 두 손 두 발 놓고 편히 저희 집에서 휴식을 취하시는 데만 급급하셨어요. 그럴 거면 집에 안 계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집에 남으셔서 며느리인 제가 밥도 차려드려야 하고 간간히 간식거리도 챙겨드려야 하고 신경을 써야 하니 일이 배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돌봐주시겠다 들어오신 시어머니는 제 눈에는 결코 아이들을 위해 들어오신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갓난애가 있는데도 자기 TV 보는 소리를 크게 높여서 허구한 날 애를 깨우질 않나. 부모를 고용하려 했던 목적 중 하나는 아이를 보면서 자연스레 생기는 집안일들을 좀 거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였는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거들기는커녕 일거리를 더 만드셨어요. 본인 먹고 남은 밥그릇은 남편 털어 치우지 않는 꼴이 딱 봐도 우리 남편이 엄마를 빼다 닮은 거구나 싶더라고요. 집에 계시면서 애들이 자고 있으면 시간이 있을 텐데 도대체 하루 종일 저희 집에서 뭘 하시는 건지 집안일들은 도통 줄어들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시어머니로 인해 식구 하나가 더 늘어 제 일만 가중이 되었습니다. 아주 미치고 팔짝 튈 판이었죠. 제가 회사 갔다가 집안일 하는 게 힘든 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저 힘든 걸 즐긴다는 듯이 설거지하는 제 앞에 자기 빨랫감을 가득 들고 와서 이거 어디다 놓을까? 하고 물어보고 저녁 다 먹고 설거지까지 다 했는데 그제서야 후식 먹을까? 야식 만들어 먹을까? 하면서 일거리를 또 하나 주문하곤 절대로 본인이 행동으로 나서지 않던 시어머니. 아휴, 죽겠더군요. 정말. 게다가 남편은 시어머니가 오고 난 후로 부쩍 더 가정일에 손을 놓은 듯 했습니다. 애가 우는데 저 아니면 자기 엄마를 찾고 애가 배가 고프다고 보채는데도 아이한테 배고프냐고 달래주기는커녕 오히려 아빠 힘든데 옆에서 운다고 훈육을 두다가 혼자 제 성질에 못 이겨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어요. 그리고 10분 정도 조용하길래 들어가 보면 어느새 입 벌리고 코 골며 세상 편하게 잠이 들어있었고요. 혼자서 수면 시간이 하루 좋기 9시간은 되어버렸어요. 같이 애를 낳았고 같이 직장생활을 하는 저는 둘째 깨면 돌봐주고 달래느라 하루 수면 시간이 4시간도 못 되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결혼을 함께 했는데 저 혼자 개고생을 하는 것 같은 게 아무리 아이들을 봐서 참으려고 해도 날이 갈수록 화가 쌓이고 또 쌓여 넘쳐 흐르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일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주 주말을 앞둔 금요일까지 저는 야근을 한다고 밤에 10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어요. 이달에 둘째가 좀 아팠어서 제가 반차를 몇 번 쓰고서 아이 데리고 병원하고 간호하느라 일에 통 신경을 쓸 수가 없었거든요.
더 밀렸다간 진짜 일날지도 모르는 업무가 있어서 급하게 끝내버리겠다고 금요일에 몰아서 야근을 하고는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아주 난장판인 겁니다. 거실에는 누굴 저 몰래 초대했는지 손님이 오셔야 내놓는 큰 상이 펴져 있고 여기저기 배달 음식들로 가득한데 먹고 치워놓기는커녕 일회용 그릇까지 죄에다 그대로 펼쳐놓고는 남편이며 어머님이며 애들 하나씩 옆에 끼고 소파 위에 앉아서는 신난다고 TV 드라마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TV 소리에 귀는 시끄러운데 눈앞에 펼쳐진 것들은 난장판이고 제가 보모며 친정엄마 없이 혼자서 애 둘을 키우고 있을 때보다 더 집안꼴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어요. 힘들게 집에 들어왔는데 그 꼴을 보니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남편을 쳐다보며 이게 지금 다 뭐냐고, 시간이 얼마나 늦었는데 집안꼴이 이렇냐고. 옆에 계시는 시어머니 들으라는 듯이 오히려 더 악바리처럼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오히려 더 당당하게 우리가 치우려고 했다며 신경 쓰지 말고 들어가서 씻고 편히 자라고 하더군요. 놀란 큰아이를 안고서 왜 애를 놀래키냐고 오히려 저를 나무라는데 저도 더 이상 말싸움 하고 싶지 않아서 방으로 들어가 샤워를 하곤 곧장 잠이 들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버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어서 정말 샤워도 하는 둥 마는 둥 대충 하고는 곧바로 뻗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토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언제 들어왔는지 남편은 여전히 코를 골고 잠들어 있었고 저는 당연히 전날 밤 엉망이었던 집안이 다 정리가 되었겠지 하며 거실로 나섰는데 정말 열이 뻗쳐서 제자리에서 악하고 악을 쓰며 소리를 질러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소를 해놓기는커녕 전날 제가 보고 충격받았던 그 꼴 그대로 거실에 펼쳐져 있었고 밤새도록 배달 음식 냄새가 거실에 진동한 바람에 쾌쾌한 냄새로 가득하더라고요. 급하게 창문을 열고 치우려고 하다가 부엌을 보니 부엌에는 전날 아침 먹고 놔뒀던 설거지거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제 보니 남편이란 놈은 아침에 같이 출근하며 같이 먹은 그릇들까지 치우지 않고 퇴근 후엔 그냥 집안일에 손을 딱 끊고 있었더라고요. 거실에 부엌마저 그 모양이라 정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는 그때 시어머니가 제 악받친 소리를 듣고는 깨셨는지 거실로 나오셨어요. 왜 그러냐고 나와서는 어지럽혀진 집 꼴을 보고 있는 제게 오히려 잔뜩 찡그러진 얼굴로 혀끝을 차며 말하시더군요. 참으려고 했는데 어제부터 너는 얘가 왜 그 모양이냐고 말입니다. 치우는 건 당연히 여자 몫인데 왜 그걸 얘들 앞에서 아빠 체면 구겨지게 소리를 지르고 시어머니 앞에서는 남편한테 치우라 마라 짜증을 부리냐고. 버르장머리가 없다는 겁니다. 겨우 직장 하나 다니는 주제에 뭐 그리 남자보다 바쁜 척을 하냐고. 처음에 애 낳고는 친정엄마한테 부탁하고 보모를 고용하려는 등 지 새끼 직접 안 키우는 것부터 정말 마음에 안 들었다고 말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정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서 말이 안 나온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멀쩡한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들 키우려면 빠듯한 월급이고 저라도 같이 벌어서 우리가 겨우 여유있게 사는 거라고. 남편이고 아이를 떠나서 이건 저의 꿈이고 커리어고 제가 간절히 원하는 제 일이라고 말을 하니 끝까지 여자가 하면서 제 기가 너무 세서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를 하신 시어머니. 그러더니 결국 그럴 거면 제 자식과 이혼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대신 손주들까지 싹 다 넘기고 가라며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소리를 하며 반반해서 산 집인데 저보고 집을 나가라더군요. 남의 집에 들어와서 애를 본다는 이유로 얹혀 살고 있는 건 시어머니인데 졸지에 저를 죄인 취급하며 쫓아내려는 시어머니를 그 순간 뒤에서 저희 말다툼을 듣고 따라 나와 지금 자기 엄마한테 뭐하는 짓이냐며 반쯤 뜬 눈으로 어버버 따지만 나오는 남편을 보니 정말 죽이고 싶더라고요. 홧김에 부엌 싱크대에 들어있던 더러운 그릇 위에 담겨져 있던 물들을 그대로 들어올린 채 남편과 시어머니를 향해 부어버렸습니다. 다음날 설거지하기 편하라고 물을 부어놨던 것 같은데 그것도 저 시키려고 해놨다고 생각을 하니 더 열이 받더라고요. 반찬 국물과 수돗물이 섞인 그릇 안에 물세례를 맞고는 어버버 하던 남편과 그런 저를 보며 놀라 미친년이라고 소리를 질러대는 시어머니를 향해 이번에는 거실로가 국물이며 진득한 소스가 다 남겨진 배달 그릇들을 챙겨서는 안에 내용물들을 또 마구 던졌어요. 반반씩 사서 들어온 내 집이기도 한데 애도 제대로 돌보는지 살림은 제대로 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는 당신은 왜 나한테 집을 나가라 마라 하냐며 제 분을 참지 못하고
정말 있는 힘을 다해 얼마 안 남은 국물들을 짜내서 던졌답니다. 소심하게 옆에 놓여져 있던 나무젓가락 하나까지도 말이죠. 졸지에 짜장면집 그릇에서 남겨진 양파 조각들이 얼굴에 묻자 순간 퇴퇴하며 양파를 치워냈다가 그 손 그대로 눈에 비벼버리는 바람에 눈이 따가웠는지 오도방정을 떠시던 시어머니. 결국 그만하라며 자신이 알아서 화장실로 대피했다가 다 씻고 나와서는 방 안에서 옷가지를 다 챙겨 입고 짐을 싸서 집을 나가시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손주도 안 봐줄 거라면서 친정엄마한테 부탁을 하든 보모 써서 돈을 쓰든 알아서 하라고 되도 않은 협박을 하며 끝까지 자신을 붙잡아주길 바라는 듯 현관에 서 있는 시어머니를 직접 제 두 손으로 밀쳐냈습니다. 현관문까지 직접 열어서 나가라고 밀치니 꼴에 자존심은 있는지 어디서 함부로 손을 대냐고 또 윽박을 지르는데 그 꼴이 또 열이 받아서 부엌에 들어가 소금 한 뭉치를 들고 와서는 시어머니 서 계신 현관문으로 던져버리자 얼굴 따갑다며 또 시끄럽게 난장을 피우다가 결국 현관문을 박차고 나서더군요. 그 뒷모습을 향해 다시는 그 생의 며느리 밥 못 얻어먹을 테니 남은 인생 잘 사시라는 말을 남기곤 매몰차게 문을 닫아버렸어요. 주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난장판이 된 집구석 꼴에 게다가 집까지 쫓겨난 자기 엄마의 충격을 받은 남편은 입을 연 채 가만히 저를 쳐다보고 있던 남편을 향해 더 이상 너 같은 개차반과 같이 살 수는 없다며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집도 반반, 살림살이도 반반, 차도 반반, 다 반반씩 나누자고 하고는 정 원하면 아이도 반반씩 나눠 각자 데리고 살자고 하니 뭘 이런 걸로 헤어지냐며 칭얼거리다가 농담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뒤늦게야 미안하다고 다 치우겠다며 그제서야 설거지를 하겠다고 고무장갑을 끼더라고요. 어찌나 얄밉고 짜증이 나던지요. 그러다가 또 살림살이 도와주는 거 그만두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퍼질러 놓고 쉴 걸 잘 아니까 도저히 또 그냥 모른 척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에 혼자 외출 준비를 하고 작은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친정에 있다가 이혼을 하겠다고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변호사실을 찾아가 이혼 소송을 위한 준비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자식과 이혼을 하며 첫 아이까지 데려오려니 돈을 좀 써야 했지만 그런 돈은 하나도 아깝지가 않으니까 가장 비싸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 선임해서 그간 육아하며 살림에 손 놓고 살았던 남편에게 양육권과 양육비, 위자료까지 다 걸어서 소송을 걸었어요. 장난으로 보이기 싫어 회사로 소장을 날리니 발칵 뒤집어져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난 남편은 이틀 정도 화만 내고 저희 친정을 찾아오다가 결국 또 미안하다고 죽을 죄를 지었다며 지금까지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있고 저희 회사 앞까지 찾아와서는 이혼은 너무했다며 조정을 요청했지만 더 이상 꼴보기가 싫어서 매정히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남편의 양육권만큼은 양보를 못하겠다고 나섰지만 결국 제가 승소를 했네요. 반반씩 했던 집도 그대로 반반 나누었고 나머지 재산들도 그냥 다 반반으로 나눴어요. 돈이 많지도 않은 인간이라 뜯어낼 건 없었거든요. 다만 무엇보다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져오고 싶었던 아이들 양육권에 양육비까지 좋은 회사 다니며 능력도 있고 돈도 잘 버는 덕에 제가 다 잘 챙겨왔네요. 지금은 오히려 친정집에서 아이들을 잘 맡아주는 부모님 덕분에 얘들 생각할 필요도 없고 살림살이에 스트레스 받아야 할 필요도 없이 회사 일에만 잘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대로 업무 능력이 좋아지니 앞으로 회사에서의 제 커리어를 쌓아보는데 더 긍정적으로 욕심도 생기는 것 같고 오히려 제 인생에 활력이 생기는 기분이에요. 왜 진작 이런 인간과 이혼을 안 해서 그간 아들 셋 키우는 것 마냥 살아왔는지 제 자신도 제 인생이 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늦지 않고 온전히 회사 일과 육아에만 열심히 몰두할 수 있는 지금이 너무도 만족스럽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워킹맘으로서 누구 못지않게 아이들도 잘 키워내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트라우마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저마다의 트라우마가 있겠지만 저는 특정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가 심한 편이라 그 사람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장이 멈출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상처를 꺼내기까지 참 힘들었지만 누군가에게도 말하지 못한 제 상처를 한번 오늘 꺼내보려 합니다. 저는 부산 동래구에 거주하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그냥 친구들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맛있는 음식 좋아하고
누구 챙겨주는 게 너무 좋아 사회복지 쪽 관련된 곳에서 근무 중인데요. 제 이런 직업이 저는 참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주변에서 저에게 너는 사람 잘 챙겨서 결혼하면 시댁사랑 듬뿍 받겠다. 나도 너 같은 성격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 제 결혼 생활은 아주 평범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구청에서 근무할 때 같이 근무했던 분이 지금의 저희 남편입니다. 남편은 구급 공무원이었고 저는 사회복지 쪽에서 일했던지라 어떻게 회식 자리에서 동선이 겹쳐 이야기하고 서로 잘 맞아서 무난하게 연애하고 결혼한 케이스입니다. 시댁도 저희 집도 그냥 서로 다 무난한 집안이라 결혼 준비하는 내내 또 결혼해서도 무난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다 남편 동생 시누이가 남편 따라 출장을 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오고 나서부터 저희 결혼 생활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희는 아직 아이가 없었고 신혼에는 아이가 둘이 있어서 저는 아기를 참 좋아해 정말 많이 챙겨주곤 했었어요. 여행 갔다 오면 시부모님 선물뿐 아니라 신혼의 가족들 것도 사오고 때 되면 조카들 선물에 지나가다가도 조카들 생각나 간식 등도 사주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누가 봐도 부러워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근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마음을 다해 다 해주었던 마음들이 그 사람에게는 제가 만만하게 보였나 봅니다. 저희 시누이가 딱 그랬습니다. 한 번은 제가 여행을 가던 날 저보고 사가지고 올 리스트를 쫙 보내더군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서운한 마음에 아가씨 이게 뭐예요? 아 언니 가면 맨날 선물 사오는데 쓸데없는 거 사오는 것보다 필요한 거 사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보내봤어요. 라고 말하지를 않나. 조카가 둘 있는데 제가 좀 일찍 끝나 집에 가는 거 어떻게 알았는지 언니 내가 잠깐 약속이 있어서 나왔는데 우리 애들 픽업 좀 부탁해요. 이런 일들이 일주일에도 몇 번씩 되기도 하고 오히려 저에게 어떤 음식과 간식이 먹고 싶다 좀 사다 주면 안 되겠냐면서 연락을 자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있어 나가기가 어려워서 그런가 싶어서 저도 부탁을 많이 들어주곤 했는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정말 3번, 4번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직장인이고 잘 버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사다 주며 고맙다고 말하며 또 다음에 다시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한 번은 남편에게 아가씨가 너무 자기 일을 나한테 시키는 것 같다 하니 남편은 해주지 말라고 그러면 되지 않겠냐 하며 말더군요. 남편과 동생 사이는 서로 좋지는 않아요. 좋지 않다기보다는 무슨 일이 있지 않은 이상 연락을 하고 지내는 남매 사이는 아니어서 그런지 남편은 아가씨가 그러는 모습에 별로 관여하고 싶지 않고 연락 와도 받지 말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저도 시누이한테 연락을 안 하고 와도 드문드문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부모님에게 저에게 서운하다면서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자기를 피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지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예, 우리 딸이 너한테 좀 서운하다는데 너 연락을 안 받니? 걔가 조금 외국에 살다 와서 철없게 군 것 같은데 네가 새언니로서 이해 좀 해주지 그랬니? 네, 나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되는 부탁들에 저는 너무 지쳐만 갔는데요. 어느 날은 저에게 친구 결혼식에 가야 하는데 옷을 골라달라고 해 함께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막 신우가 옷을 고르는데 딱 봐도 그 브랜드가 굉장히 비싸 보였어요. 누구나 아는 브랜드였고요. 그래서 속으로 이 브랜드 비싼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몇 벌 입어보더니 마음에 든다고 점원에게 이 옷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화장실 좀 갔다 온다고 가더라고요. 근데 10분을 기다려도 한참을 안 오는 거예요. 전화했더니 자기가 배탈이 나서 먼저 옷을 결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돈을 붙여준다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옷을 결제하고 나와 밥도 먹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옷에 대한 비용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신우에게 전화를 걸어 아가씨 그때 아가씨 옷 결제한 거 아직 돈이 안 들어와서요. 계좌번호 보내드릴까요? 라고 하니 아 그거요? 언니 나 그거 반품할 거니까 그때 카드 취소하면 되죠? 에? 반품이요? 입은 거 아니에요? 아 딱 한 번 입었으니까 2주 안에 반품되니까 내일 가요.
그래도 입은 건데 반품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아, 뭐 어때요? 내일 봐요. 라며 끊더라고요. 다음날이 돼서 함께 백화점에 가서 옷을 반품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 어머니 옷에 입은 흔적과 얼룩이 있어서 반품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신우가 갑자기 왜 안 됐냐면서 따지는데 솔직히 입었는데 반품해달라고 하니까 화가 나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제가 안 하겠다고 하고 신우한테 제가 사드린다고 하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안 그래도 되는데 참 왜 반품이 안 됐을까 하고 웃으며 가더라고요. 물론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신우이의 저런 행동들에 너무나 저는 지쳐만 갔어요. 잘해주는 것 같은데 저를 좀 가지고 논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그렇게 신우한테 너무 힘들어 가던 찰나에 저희 전세 만기가 끝나가기도 하고 여기는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 동네를 바꿔가려고 생각 중이었어요. 이사를 하고 나니 시댁과 신우이가 좀 멀어지니 살 것 같더라고요.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연락은 자주 왔지만 멀어서라는 핑계를 대면서 잘 안 만나다 보니 저도 괜히 악의는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상처받진 않을까 싶어서 전처럼 신우이를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 시댁은 제사를 1년에 딱 2번만 지내는데요. 차례는 안 지내고 기일만 챙겨서 지내기 때문에 돌아오는 제사 때문에 어머님이랑 통화할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어머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이번 제사장은 저보고 보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제사 전날 이것저것 사야해서 장보러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신우이가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언니, 엄마가 음식 많이 해야 한다고 하니 좀 많이 재료를 사가지고 오래요. 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열심히 장을 보았어요. 그래서 제사당일 일찍 시댁으로 건너가서 준비를 했죠. 그렇게 낮부터 시작된 제사 준비는 거의 저녁이 다 돼서야 끝났고 제사를 준비하는데 신우가 집으로 왔더라고요. 근데 두 손에 나갯나통 아시죠? 그거를 거의 3박스를 챙겨왔길래 저는 끝나고 제사 음식을 가져가려고 하나 싶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라겐나통에 제사 음식 한 거를 막 담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지금 가져가시게요? 끝나고 가져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니 안 돼. 끝나고 나면 지금 가져가야 돼. 나도 내일 시댁 제사라 내가 음식 해간다고 해서 언니 보고 좀 많이 하라고 한 거야. 네? 어머님이 그런 말씀 없으셨는데? 아, 엄마한테는 내가 오면서 말했지. 많이 해놨으면 가져간다고. 어차피 우리는 제사 지낼 거고 나는 내일이니까 언니가 해서 나눠주면 좋잖아. 뭐 어때? 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아가씨 그러면 처음부터 말을 했으면 됐는데 왜 꼭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 음식 많이 만들려고 하셨어요? 아니 말하려고 했는데 뭐 타이밍을 놓쳤어요. 근데 언니 그렇게 제사 음식 제가 가져가는 게 못마땅해요? 뭐 다음에 내가 하면 되고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되잖아요. 해서 못마땅한 게 아니라요. 말을 했으면 저도 기분 좋게 했을 텐데 왜 말도 안 하고 그러냐고요. 내가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뭐 어떻게 더 해요. 여기서? 이런 거 보면 언니 나 싫어하는 것 같다. 엄마, 세언니가 나 싫어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비꼬더군요. 정말 마음속에서 열불이 터지는데 전날부터 장보고 아침에 준비해서 거의 저 혼자 제사 음식을 다 만들었는데 신우이는 자기가 했단 식으로 하고 시댁에 가져갈 생각을 하니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주체 못하는 마음을 가다듬고 넘어가자 마음을 먹어도 자꾸만 신우 얼굴을 보면 구역질이 나와 미치겠더라고요. 그 뒤로는 정말 2번 다시는 내가 호구짓을 하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매몰차게 하지 못해서 호구 같아서 그랬을까요? 그 뒤로도 신우이는 계속 말도 안 되는 부탁들을 하더라고요. 저도 지칠 대로 지쳐버려 연락도 안 받고 하니 그 다음부터 눈치를 챘는지 안 오길래 다행이다 싶었죠. 그리고 1달 정도가 흘렀나요? 시어머님이 저녁 먹고 가라고 들르라고 해서 남편이랑 둘이 부랴부랴 갔어요. 물론 신우이도 있었고요. 저에게 왜 이렇게 바쁘냐면서 연락도 잘 안 되고 하길래 남편이 요새 둘 다 회사 바빠서 너 부탁 들어줄 시간 없어. 딱 자르더라고요. 신우이는 민망했는지 웃으며 말길래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식사 자리가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신우이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 저에게 건네는데 립스틱이더라고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언니는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데 나는 해준 게 없어. 백화점 갔다가 언니 생각나서 하나 사봤어요. 라고요. 그래서 웬일인가 싶어서 고맙다고 했죠. 그래도 내가 허튼 짓을 한 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또 저는 성격이 굉장히 단순해서 잘해주면 또 금방 넘어가는 타입이라 그 뒤로도 신우이 연락을 또 잘 받기 시작했어요. 이게 제 성격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을까요? 제가 사연을 보낸 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신우이가 갑자기 아침에 전화가 와 언니, 내가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우리 애들 오늘 하루만 봐줄 수 있을까요? 엄마도 지금 지방으로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남편도 없고 해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서 우선은 아프다길래 알겠다고 하고 조카를 데리러 갔어요. 그리고 집에서 밥 주고 간식 주고 놀아주고 하는데 신우이가 너무 아파서 못 올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픈 사람한테 오라고 강요할 수 없잖아요. 알겠다고 그럼 오늘 자고 내일 제가 유치원이랑 학교 보낼 테니 픽업은 아가씨가 그럼 그때 하라 이러고 말았습니다. 저도 조카들만 봤지 실제로 아이를 하루 동안 보는 건 처음이라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남편은 그날따라 야근에 회식까지 한다고 해서 저 혼자 저녁에 밥 해 먹이고 씻기고 숙제 봐주고 하니 11시가 훌쩍 넘긴 시간이었네요. 아이들을 재우고 저도 그대로 지쳐 쓰러져 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학교랑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저는 집에 갔죠. 신우이가 고맙다고 연락이 왔길래 아니라고 괜찮냐고 물어보니 많이 좋아졌다고 해 다음에 맛있는 거 사준다길래 알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휴일에 누워있는데 어머님이 전화를 해오셨더라고요. 뭐하니? 네 어머님 저 지금 누워있었어요. 이따가 저녁에 반찬 좀 한 거 가져가라고 전화했다. 네 감사해요. 이따 그 이후 오면 갈게요. 하고 그날 저녁 남편과 시댁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녁을 먹고 치우려는데 제가 어머님께 어머님 근데 갑자기 웬 반찬을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딸내미가 저번에 놀러 갔다가 거기 유명한 시장에서 이것저것 많이 사왔길래 반찬해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했지 뭐. 예? 아가씨 놀러 갔다 왔어요? 응, 며칠 전에 어디더라? 하루 친구들과 갔다 왔다고 하던데. 애들은 어쩌고요? 그날 뭐 사돈댁이 본 것 같던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저에게 아프다고 한 날이 친구들과 여행 가려고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놀러를 간 거였더라고요. 어머님도 지방 가시고 시댁에 맡기고 가기에는 눈치가 보이니까 저한테 맡기려니 또 제가 안 된다고 할 것 같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정말 열이 뻗쳐서 반찬 가지러 들어온 아가씨를 보고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아가씨, 그날 아프다고 하더니 나한테 거짓말하고 친구들과 놀러 갔다면서요. 네? 누가 그래요? 어머님이요. 아니 언니 그게 아니라 나도 그럴 생각은 진짜 아니었는데 그날 친구가 콘도 숙박권이 있는데 거기 당첨돼서 오늘밖에 안 된다고 하지 엄마는 없고 시댁에 맡기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미안해요. 그러면 거짓말을 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했으면 됐잖아요. 나는 그날 일도 못하고 애를 봤는데 미안하다니깐요. 언니도 애기들 낳아봐요. 얼마나 나가고 싶은지. 내가 미안하니까 다음에 정말 맛있는 거 사준다고도 했잖아요. 가족끼리 왜 이래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아가씨 팔을 팍 하고 친 거 있죠.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 쌓인 게 터져서 울면서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면서 거짓말까지 해서 이러는 건 아니지 않냐고 막 따져버렸죠. 그랬더니 나보고 정말 아무런 감정 없는 말투로 언니 가족끼리 이러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언니 솔직히 시집와서 너무 편했잖아요. 우리 엄마가 반찬 해주지 밥 주지 설거지도 우리 엄마가 다 하고 언니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조카들 좀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건 또 뭔데요? 하면서 따져묻더군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말했어요. 아가씨 지금 이러는 게 한두 번이에요? 아니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면서 그 장소가 시댁이고 더 이상 따지는 건 저에게 불리할 것 같아 그대로 집으로 왔습니다. 도저히 화가 안 풀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남편도 아가씨한테 철없는 행동하지 말라고 했지만 아가씨는 자기가 뭘 잘못했냐면서 되묻기만 하니 싸움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었던 립스틱, 그 립스틱은 알고 봤더니 산 것도 아니었더라고요. 자기가 산 거 받은 사은품을 그냥 저에게 쓰라고 그 사은품 밑에 비매품이라고 써 있어서 알았네요. 그것도 그냥 신우의 인성이다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거짓말로 사람을 이렇게 만드니 그 뒤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신우랑 이 관계를 끊어낼까 고민을 했죠. 그 고민하는 가운데 남편이 시댁에 두고 온 게 있어서 야근이라 저 혼자 시댁에 잠깐 갈 일이 있어 들렸는데 시어머니랑 아가씨가 아가씨네 시댁이랑 함께 차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있는지 모르고 잠깐 뭐 가져갈 게 있어 들렸다 하고 나가려는데 신우네 시어머니가 저보고 앉았다가 가라고 하더라고요.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신우 칭찬을 막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며느리가 진짜 너무 착해요 사돈. 이렇게 싹싹한 사람 처음 봤잖아요. 정말 어른들한테도 잘하지 남편도 잘 케어하지 애기들도 잘 보지 심지어는 제사 음식도 자기가 이번에 다 해와서 제가 할 게 없었던 거 있죠? 정말 이렇게 어떻게 딸을 잘 두셨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 네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던 찰나에 제가 신우네 시어머니 있는 앞에서 계산통을 깨버렸습니다. 아 우리 아가씨 정말 착하죠? 음식 솜씨도 좋죠? 정말 음식 솜씨도 좋아요. 이번 제사 음식 해온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전을 잘 만들었는지. 저희 아가씨가 참 착한데 좀 뻔뻔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께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거 보니깐요. 네? 무슨 거짓말이요? 아가씨가 제사 음식을 하다니요. 그거 다 제가 만든 거예요. 아가씨는 라겐나통에 고이 담아간 거밖에 없어요. 아가씨가 제가 만들었다고 말 안 했나봐요? 네? 아참, 아이도 잘 키워요. 저한테 저번에 거짓말하고 아이들 내팽개치고 친구들이랑 놀러도 갔다 왔더라고요. 아니 얼마나 놀고 싶었으면 그렇겠어요. 어머님이 고모부한테 잘 좀 말씀하셔서 우리 아가씨 자유시간 좀 많이 주라고 하세요. 그리고 고모부가 너무 생활비를 조금 주나봐요. 저번에는 백화점에서 입었던 옷을 갑자기 반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몰상식은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우리 아가씨가 남편이 돈을 못 벌어서 그러는 것 같으니 고모부가 좀 분발해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럼 또 거짓말하고 놀러가고 제사 음식 자기가 하지도 않은 거 했다고 거짓말하고 옷 사서 입고 반품하려고 하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쵸? 이라고 말하니 거기 분위기가 정말 싸해지더라고요. 갑자기 신우는 뭐 하는 거냐고 그러고 신우 사돈은 일어나야 할 것 같다고 부랴부랴 가시더라고요.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동시에 왜 그러냐고 도대체 자기 엿먹이는 거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길래 앞에 있던 물컵에 들은 물을 팍하니 뿌려줬어요. 아가씨 정신 차려요. 진짜 그렇게 연기하면서 살면 좋아요? 시댁한테는 예쁨 받고 싶고 자기한테는 잘해주는 사람은 막 대하고 싶어요? 어머님도 그거 다 하시면 한마디 하셔야지 왜 아무 말씀도 못하세요? 그럼 정말 자식 인생 망치는 거예요. 라고 딱 말했습니다. 신우랑 어머님이 뭐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대로 집으로 왔어요. 더 앉아있다 보면 화딱지만 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와서는 아가씨가 너무 그렇게 한 건 잘못한 거지만 그래도 시댁인데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하냐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당한 일들을 모두 다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저는 아가씨랑 만나고 싶지도 만날 생각도 없다.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셔라. 이러실 거면 전화하지 마셔라. 하고 끊었습니다. 상황을 한 남편도 저에게 너무 미안하고 그동안 자기 동생 때문에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더 이상 시댁 안 가고 싶고 아가씨는 더욱더 만나고 싶지 않으니 그런 줄 알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는 시댁에 더 이상 가지 않아요. 저는 명절에도 시부모님 생신에도요. 남편 혼자 가거나 남편도 못 갈 때면 그냥 계좌로 용돈 보내드리고 말고 있습니다. 저는 그 뒤로 핸드폰 번호도 바꾸었어요. 들리는 이야기에는 그날 아가씨는 시댁에 가서 정말 많이 깨지고 남편이랑도 엄청 다투고 지금 경제권도 다 뺏긴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보면 그렇게까지 꼭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 말고도 당해온 것들이 너무 많아 그 생각만 하면
밤에 잠이 오질 않네요. 그 뒤로도 저는 신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 아직까지도 신우에만 생각하면 온몸에 치가 떨리고 심장이 두근두근 하답니다. 나에게 욕만은 했지 꼭 남보다도 못한 사람처럼 대했던 신우이를 용서하기 어려워 그냥 잊고 사려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 사람이 있나요? 있다면 그 관계가 너무 힘들다면 놓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처음 꺼내 답답했던 속이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에 접어든 평범하게 그지없는 대한민국 여성입니다. 일남이녀 집안의 장녀로 태어나 약간 돌아있는 상태로 어린 시절을 보내긴 했지만 지극히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냈고 또 지극히 평범한 직장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평범하게 살았다 보니 배우자도 저만큼이나 평범한 사람을 만나서 보통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고요. 참고로 아이는 없습니다. 남편이 평범하긴 평범한데 술만 마시면 길바닥에 드러누워 잠드느라 소식이 끊기는 더러운 술버릇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껏 살며 제 인생에 찾아왔던 가장 큰 시련이자 보통스럽지 않은 반전이었습니다. 그 덕에 이 남자랑 아이 낳고 살았다가는 큰일이 나겠구나 싶었고요. 술버릇부터 고쳐놓고 난 후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그만 제가 40대에 접어들고야 말았어요. 아이는 보기 좋게 포기를 했고요. 아무튼 평범한 사람이 맞는데 남편을 만나 보지 못한 반전 모습을 목격하며 조금씩 제 삶은 평범함에서 이상한 쪽으로 틀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제 삶에 큰 변화를 준 남편에 이어서 시어머니 때문에 사연을 적고 있네요. 남편이 제 삶을 이상하게 만들어 놨다면 시어머니는 제 삶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랍니다. 어디에 얼마나 제 삶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는지는 지금부터 세세하게 풀어볼게요. 한마디로 시어머니를 표현해 보자면 이분은 앞뒤가 굉장히 구린 분이세요. 며느리인 저의 평가니까 조금 객관적이지 못하다 싶을 수도 있지만 사실입니다. 정말로 앞뒤가 구리세요. 결혼 초부터 시작된 남편과 제 사이의 이간질로 인해서 한동안은 제가 마음고생을 엄청 했답니다. 앞에서는 우리 며느리 라고 하시면서 잘 챙겨주시는 듯 하더니만 뒤에서는 남편을 붙들고 제가 미련스럽다며 뒷담화를 엄청 깠더라고요. 행동이 굼떠서 시어머니가 꼭 시켜야만 움직이고 그제서야 움직이는 것도 답답해 죽겠다고 말이죠. 말을 꺼내는 것도 속으로 한참 생각하고 말하는 것 같은 게 꼭 가식덩어리 같다고요. 이 말을 듣고서 한동안은 정신이 멍해 일도 잘 손에 잡히지 않았답니다. 저로서는 처음 들어보는 저를 향한 평가였기에 인생을 다시 태어난 듯 황망했죠.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라 스피드 하나만큼은 최고라 여기며 살던 저였거든요. 느리고 답답하고 속에 꽁해놓고 사는 게 싫어서 행동 하나만큼은 결단력이 빠르다 자부하는 저였습니다. 오히려 회사에서도 일처리가 늦은 부하 직원을 보면 속이 답답해 한숨이 절로 나오기도 하는 저였고요. 누구보다 빠른 걸음으로 지하철역을 뚫고 나가고 누구보다 빠른 대사로 뒤처짐을 경계하며 살던 저였는데 그런 제게 답답하다는 사람은 시어머니가 처음이었어요. 남편으로부터 이 말을 전해들은 뒤에 제 행동을 좀 더 고쳐보고자 노력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르시면 일부러 더욱 빨리 몸을 움직였고 내가 나서서 잔일을 하기를 원하는 건가 싶어서 저 혼자 부엌에 죽 치고 서서 설거지를 해보기도 했죠. 그러자 그때부터 어머님은 뒷담화를 멈추더라고요. 제가 나서서 잡일을 도맡아 하며 집안의 가정부 역할을 충실히 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어머님은 모든 게 괜찮아졌다는 듯이 앞뒤 태도를 명확히 하셨답니다. 더 이상 뒷담화를 할 것이 없다는 것 마냥 말이죠. 하지만 잠깐의 뜸을 들이고서 또 이놈의 이중적인 병이 도지셨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아이를 안 낳고 있으니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기 시작하신 겁니다. 앞에서는 요즘은 그게 대세다. 니들이 알아서 할 문제니까 우리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마. 라며 쿨한 척을 하시더니 정작 뒤에서는 또 남편을 붙잡고 제가 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 뒷담화를 깠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왜 여태 아이를 낳지 않고 있냐고 말이죠. 본인 입으로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할 문제니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셔놓고
뒤에서는 전혀 다른 태도로 저를 욕보이고 계셨던 겁니다. 자기 아들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라는 생각 따위는 하지도 않으신 채 말이죠. 그걸 또 전 남편을 통해서 듣게 되었고 이런 말들을 그대로 전해주는 남편이 믿다가도 뒷담화를 한 시어머니가 믿고 또 그런 와중에 같이 누워 사는 남편이 믿다가도 또 멀리 사는 시어머니가 미웠습니다. 이런 생각이 반복되며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서부터는 절대 평범한 저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었답니다. 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의 존재로 속을 썩였죠. 저도 사람인지라 속이 확 터져버리려고 할 때가 있긴 있었거든요. 앞에서 싱글벙글 우는 시어머니를 보며 뒤에서는 또 딴 말을 하겠지 싶어 말이죠. 하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기분이 안 좋거나 말 섞기 싫다는 듯의 표정을 짓기라도 하면 어머님은 먼저 나서서 방방 뛰며 역정을 내셨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눈치 보게 한다면서 말이죠. 왜 밖에서 기분 나빠온 걸 시댁 안에서까지 보이려고 하냐며 막 혼을 내더라고요. 정작 본인 때문에 화가 날 줄도 모르고 밖에서 일하다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서 풀려 한다며 저를 막 혼내키는데 억울하기도 했지만 별말을 못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화가 나면 싸우기라도 해서 풀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채 표정만 구기고는 각 잡고 있던 제 잘못도 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런 와중에도 시어머니께 별말을 못한 채 수긍만 하고 잘못했던 뱉기를 먼저 들어야 했네요. 더 큰 싸움으로 번지는 건 정작 제가 싫었거든요. 이렇게 저는 시어머니랑 보이지 않는 간격을 사이에 두고 살았습니다. 언제 누구 하나라도 삐끗하면 싸움이 터질 텐데 그게 무서워서 일방적으로 제가 참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답답함을 유지한 채로 시댁에 가면 늘 시어머니 눈치를 보기 바빴고 잘 지내고 온 날이라 할지라도 어제 어디서 제 뒷담화를 깔지 모른다는 생각에 진심을 느낄 수는 없었답니다. 남보다 못한 사위와도 다름이 없었죠. 그리고 이런 모습을 저희 친정에서는 너무 안타까워 하셨어요. 특히 저희 아버지는 제가 너무 힘들게 사는 게 아니냐면서 그 나이에 눈물까지 자주 훔치셨습니다. 자신을 쏙 빼다 닮고 가장 아끼며 키웠던 큰딸인데 결혼해서 아이도 낳지 않고 마음고생이 심한지 살이 쪽쪽 빠져가는 걸 누구보다 안쓰러워 하셨던 거죠. 옆에서 지켜보며 말입니다. 그와 더불어 한 번은 결혼 2년 차에 저희 아버지가 남편과 저의 대화를 엿들은 적도 있었어요. 친정에 갔다가 남편이 눈치 없이 우리 엄마가 알면 자들어지시겠네 라며 저한테 속삭이듯 말을 했거든요. 친정에 와서 제 손으로 과일 깎은 걸 가지고 남편이 시어머니께서 질투할 게 뻔하다며 하는 농담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아빠는 제가 시어머니한테 그리 큰 이쁨을 받지 못한다는 걸 눈치챘던 것 같아요. 시모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도 말이죠. 그래서 그 후로는 별의별 것들을 사다 주면서 제게 기쁨을 주려 하셨어요. 이를테면 생일이 아닌데도 카페 쿠폰을 보내주신다거나 생일일 땐 꼭 제가 가지고 싶은 걸 미리 물어보셨다가 사주시면서 말이죠. 제 나이가 벌써 40이 넘었는데 아빠 눈에는 제가 아이 같아 보이는 건지 저희 아버지는 꼭 제게 선물을 챙겨주시곤 하셨습니다. 여전히 먼저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물어주시고 가끔씩은 심심하다며 드라이브를 나가는데 저를 동행해 가기도 하셨죠. 그런 아버지께 저도 늘 가까이에 있는 절친한 친구가 되어드리고 싶고요. 그러던 중 제가 2달 전 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역시나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그 전부터 계속해서 뭘 가지고 싶은 게 없는지에 대해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무 많은 선물을 받기도 했었고 제가 나이도 있는지라 아빠한테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받았으니 더 이상 따로 사려 하지 마시라며 말렸죠. 그런데 아빠가 생일날 엄마랑 같이 집에 찾아와서는 선물을 건네주시더라고요. 명품 브랜드의 가방이었습니다. 1, 200 하는 것도 아니고 무려 500만 원 호가하는 명품 가방 말이죠. 아빠가 딸내미 선물 하나 근사한 걸로 사주고 싶었다면서 그걸 건네주는데 옆에 있던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지러지는 줄 알았어요. 이런 비싼 선물은 제 남편도 사준 적이 없었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모아놓은 돈도 있으셨고 저나 동생들 모두 다 번듯한 직장에서 일을 하는지라 가져다 드리는 용돈도 제법 두둑했습니다. 거기에 엄마가 재테크에 능하셔서
젊은 시절 벌어놓은 돈도 제법 있었고요. 부모님이 어려운 지갑 사정을 감안하고 사주신 가방은 아니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드신 부모님이 딸 자식 챙긴다며 명품 가방을 사주셨던 사실은 너무나 송구할 따름이었어요. 내가 좀 더 재밌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렸다면 이렇게까지 비싼 가방을 사주시려 하진 않았을 텐데 나에게서 이렇게라도 좋은 걸 해주며 기쁨을 주려 하셨나 싶더라고요. 참, 자식으로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냥 비싼 가방을 받았다고 좋아라만 할 수도 없었고 기뻐라 할 수도 없었어요. 복잡한 감정에 놓인 채로 부모님 앞에서는 가면을 쓴 채 철없이 감사하다고 잘 쓰겠다며 누구보다 좋아라 했네요. 그런데 그 가방의 존재를 시어머니가 알아보셨어요. 남편이 신이 나서는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장인어른이 이 사람 생일 선물로 명품을 사주셨는데 엄마는 뭐 없냐고 하면서 그 와중에 철딱서니 없이 시어머니께 제 생일 선물을 찾은 겁니다. 생일 축하한다는 전화 한 통 없던 사람인데 선물을 사놨을 리가 있냐고요. 근데 남편은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려서는 제 선물을 찾았던 거죠. 아빠가 사주셨던 가방의 존재까지 털어놓으면서요. 그리고 그 후 시댁에 갔을 때 어머님은 제 명품 가방만을 찾으셨어요. 제가 오건 말건 아들이 오건 말건 이런 건 아무 관심도 없으셨고 오로지 가방에만 집중을 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사다 주신 그 가방은 뭐냐? 이거냐? 이게 아닌데 왜 안 들고 왔어? 나도 보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요. 그 바람에 저는 부담스러워서 안 메고 갔던 가방을 그 후에 시댁을 방문할 때 맸고요. 그날 어머님은 니네 아버지도 참 나이 먹은 딸한테 이게 뭐니? 얼마나 돈이 남아 돌면 라고 하면서 가방을 한참이나 만지작거리셨어요. 앞뒤가 워낙 다른 분이신지라 도무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감도 안 오더라고요. 가방이 닿을까 걱정이 될 만큼 그걸 만지작거리니까 저도 슬슬 기분이 안 좋긴 했으나 그걸 달란 소리는 안 하니 그게 어딘가 싶었습니다. 본인도 시아버지가 사주신 명품 가방이 2개 있으면서 난 이런 걸 언제 받아보나 라고 하며 누구 들으라는 식으로 말씀을 꺼내는 것도 살짝은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그러다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한테 새로운 가방을 또 선물 받고 싶어서 질투작전을 벌이시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며느리한테 가방을 시댁으로 들고 오라고 하신 걸로도 모자라 이런 걸 언제 받아보자는 말을 해가면서 관심작전을 펼쳤던 것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가방을 하루 좀 빌릴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말에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별말 안 했거든요. 그냥 집에서 메고 있겠다고 황당하게 말씀을 하길래 시아버지 앞에서 가방을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새 가방을 받아내려 저러시는 건가 싶은 마음에 별 경계를 하지도 않은 채 그러라고 했습니다. 분명 집에서 가지고 있겠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후 저는 가방을 되돌려받지 못했어요. 이틀이 지나고 또 일주일이 지나도 먼저 돌려주겠다는 말을 안 하길래 물어봤습니다. 가방을 돌려받으러 집에 가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어머님은 바쁘다고 집에 없다는 핑계를 대시면서 제가 집에도 못 오게 하셨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와라와라 노래를 불러가면서 저를 찾으시던 양반이 말입니다. 제 가방에 행방을 찾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어요. 이러다 시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사주신 가방을 얌체처럼 가져가는 게 아닌가 싶었던 마음에 하루빨리 내 가방을 되돌려받겠다며 연락을 취했죠. 집에 놓고 가시면 제가 들어가서 그냥 가지고 나오겠다고도 해봤고 저녁에 바쁘시면 하루 정도 시간 되는 오전에 우리 집에 들려서 가방만 놓고 가시라고 집 비밀번호까지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머님은 소식이 없었어요. 어머님뿐만 아니라 제 명품 가방도 소식이 딱 끊겨버린 것이었죠. 그렇게 저는 무려 한 달을 버텼습니다. 내 아버지가 주신 가방을 제대로 몇 번 들어보지도 못한 채 시어머니한테 가져다 드렸고 그러고는 무려 한 달이나 가방의 행방을 찾지 못한 채 시어머니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어머님은 그 한 달 사이 저를 집으로 부르기는커녕 연락조차 닿기가 쉽지 않았고 그러는 사이 자기 아들인 제 남편하고도 연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참 희한한 노릇이었죠. 평소 같으면 며느리 뒷담화를 하기 위해서라도 남편이랑은 꼭 통화를 하던 어머님이셨는데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의심이 증폭되었고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참고 참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폭발을 해서는 오늘은 당장 끝장을 봐야겠다면서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예고도 없이 시댁을 방문했었고 남편조차 몰랐어요. 시댁에 들이닥치니 어머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정말 바쁘시구나 싶어서 황당하던 중 시아버지께는 제 가방만 찾고 돌아가겠다면서 무턱대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너무 당황해 하시면서 말리시더라고요. 급기야 가방 없다? 라는 말을 꺼내기까지 하시면서 저를 말리셨어요. 가방이 왜 없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물으니 더 자세한 대답은 당연히 회피하셨고요. 시어머니가 메고 나가신 건가 싶어서 기분이 더 잡쳤습니다. 그리고는 당장 어머님을 만나 가방을 돌려받겠다면서 시어머니의 행방을 물었죠.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셨어도 괜찮으니 약속 장소를 알려달라고 했죠.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면 오히려 시어머니 망신을 줘서라도 가방을 낚아채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그것마저도 얼버무리셨어요. 제가 급기야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아버지 앞에서 언성을 높이며 시어머니를 찾았더니만 그제서야 정말 어렵게 입을 여시더라고요. 여행 갔다 라고 말입니다. 어머님이 저한테는 허락도 안 구하고서 제 가방을 여행 갔는데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아직 3달이나 남아있었던 자기 칠순 여행이요.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네요. 당장 시어머니는 연락이 안 되는데 여행을 떠나셨고 시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고 그 집안에서 답답해 숨이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시아버지한테 화풀이를 할 수 없는 노릇이니까 앞에서 막 신경질만 내다가 일단 집을 나왔고 그로부터 3일 내내 시어머니를 만나겠다며 매일같이 퇴근하고 시댁을 찾았어요. 어머님이 언제 집에 돌아올지에 대해 시아버지가 말씀을 안 해주신 바람에 하는 수 없다며 제가 시댁으로 출근 도장을 찍은 거죠. 그리고 저는 무려 일주일이 또 지나서야 시어머니를 뵈었습니다. 정말로 여행을 다녀오셨더라고요. 그것도 동남아로 해외여행을 말입니다. 피부가 새까맣게 타서는 누가 봐도 휴양지에서 놀고 먹다 온 모습이더라고요. 집으로 찾아온 저를 보며 기겁을 해서는 진보다리를 숨기려 하는데 때는 이미 늦었죠. 저는 어머니께 아는 척도 하지 않고 그 가방을 제 손으로 뒤졌습니다. 내 아빠가 주신 선물만 찾고 집에 돌아갈 거니까 아무 말씀도 하지 말라고 말을 한 채 제 손은 누구보다 열심히 어머님의 여행 가방을 뒤졌어요. 하지만 제 명품 가방은 아무 곳에도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다소 난폭한 제 모습에 방법이 없다 싶었는지 앞에서 안절부절을 못하더니만 내 가방 어딨냐고요. 당장 내놔요. 라고 발악을 하며 소리를 치는 저를 향해 처절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없어. 라고요. 뱉어낸 말에 책임을 져야 했고 답은 없다 싶었던지 눈을 질끈 감은 시어머니 감이 오더라고요. 어디다 잃어버리기라도 한 건가 싶어 왜요? 왜 없어요? 라고 물었더니만요. 세상에 예상치 못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걸 팔았다네요. 친구한테요. 친구네 부부가 같이 동남아 여행을 가려고 비행기 티켓에 호텔까지 다 예약을 해놨었는데 친구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가 걸려버린 바람에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친구는 졸지에 여행을 혼자 갈 처지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걸 같이 가주는 대신에 저한테서 받은 그 명품 가방을 친구한테 넘겼다는 겁니다. 여행 경비 대가로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는 것이었어요. 그걸 친구분께서는 요즘 명품 가방이 재테크용으로도 좋다면서 덥석 받기도 했다고 하고요. 정말 첩첩산중이었습니다. 화가 나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시어머니 여행 가방을 집었다가 바닥으로 내팽개쳐 가면서 고릴라를 방불케 하는 역정을 쏟아냈습니다. 당장 내 가방을 내놓으라며 소리를 지르다 못해 안방으로 기어 들어가서는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2 명품 가방을 들고 나왔죠. 내 가방을 멋대로 판 대가로 이 정도는 줘야 하지 않냐면서 시어머니 가방을 제 팔에 맸거든요. 그러자 어머님 난리시더라고요. 야, 니네 부모님은 여유 있잖아. 그러니까 그 나이에 40 넘은 자식한테 명품 가방도 사주는 거지. 우리는 난 내 인생에 그게 마지막 명품 백들인데 그걸 네가 가져가면 어쩌라는 거야. 내가 이 나이에 이딴 걸로 며느리랑 몸싸움을 해야겠냐?
라고 하면서 그 가방을 도로 달라며 붙잡고 놓아주질 않으셨죠. 노인네가 어찌나 힘도 센지 또 목소리는 어찌나 꺼렁꺼렁하게 크던지요. 내가 아는 시어머니가 맞다 싶으면서도 이런 찌질한 모습까지 있으셨나 싶어 오만 감정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나이를 먹고도 여태 명품 타령을 해대는 꼴이 절대로 멀쩡해 보이진 않았네요. 오히려 추잡스러워 보였으면 몰라도 말이죠. 그러니 저는 더욱 치열하게 어머님의 딱 2개 남은 그 명품 가방들을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팔에 고정시킨 후 들고 뛰쳐나와버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는데요. 이제 이거 제 거예요. 제 가방 도로 가져다 놓기 전까지는 이건 제 겁니다. 일주일 안에 안 들고 오시면 저 이거 싹 다 팔아버릴 거예요. 라는 말을 남기고는 도망치듯 시댁을 벗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집 밖까지 맨발로 쫓아나오셨지만 저를 잡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전 정말로 일주일 안에 어머님이 내 가방을 돌려놓지 않으신다면 이 가방들을 팔고 남긴 돈으로 아빠가 사다 주신 가방과 똑같은 걸 도로 살 예정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저희 아빠가 실망하시는 걸 두고 볼 수 없었으니까요. 제가 잘 메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선 똑같은 가방을 사놓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어머님은 일주일 안에 제 가방을 돌려주지 못하셨답니다. 난리도 아니었어요. 자기가 매일 친구한테 매달리고 있는데 친구한테 연락이 안 된다 어쩐다 하면서 별별 살려달라는 소리까지 하시더니만요. 결국 시간 안에 가방을 가져오지 못하게 되시면서 저는 계획했던 대로 어머님의 명품 가방 2개를 중고 사이트에 팔아 넘겨버렸답니다. 정말로 재테크가 되는 건지 생각보다 가방값이 후했어요. 그리고 전 그 돈을 매장에 들고 가서 아빠가 사주셨던 가방 모델과 똑같은 걸로 도로 샀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아빠가 주신 명품 가방을 지금 현재 들고 다니고 있고요. 시어머니는 여행 한번 간 것과 명품 가방 3개를 퉁친 꼴이 되었답니다. 제가 가방을 이미 팔아넘긴 줄도 모르고는 여전히 돌려달라 문자도 보내오고 계시는데요. 전 어머님이 하셨던 것처럼 잠수를 타고 있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가방을 팔아넘긴 걸 말씀 안 하셨듯이 저도 안 할 겁니다. 그러다 아시게 되어도 소용없네요. 이미 2개의 가방은 팔아넘겨졌고 저는 제 가방을 더 이상 어머님께는 보여드리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게 며느리 가방은 왜 함부로 손을 대다 못해 친구한테 넘겨서는 이 사단을 만들어내신 건지 그 나이에 명품거리는 것도 참 추접스럽고 그 나이에 며느리랑 가방 하나로 몸싸움을 한 것도 두고두고 회자가 될 것 같습니다. 함부로 내 친정은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니 이런 가방을 마음껏 사줄 거라고 단정 지으신 것도 큰 실수였고요. 지금 제 심정은 이런 시어머니가 내 시어머니란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쪽팔립니다. 한 번도 자랑스러웠던 적은 없지만 이번 일로 인류애까지 상실된 기분이랄까요. 어머님은 지금쯤 자기 가방 한 방을 두고서 얼마나 똥줄 태우고 계실런지 안 봐도 뻔한데 그걸 가지고 또 사이다를 마신 기분이라 슬굼기도 해요. 다만 저는 이렇게 사연을 적으면서라도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열불과 쪽팔림을 누군가와 나눠보고 싶었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